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TV의 장성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사실 그냥 입주민들은 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다는 정도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여를 해보니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떻게 적립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어, 주택관리사신 관리소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신다라는 점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입주민들께서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된 것들을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무엇인가라고 사실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거는 사실 아파트가 어떤 처음에 아파트를 이제 짓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죠. 어떤 물건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이 되게 돼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아파트의 어떤 사용 기간 동안 필요한 부분을 또 수리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일정 부분 계획에 따라서 충당금 돈을 적립해 놨다가 그걸 사용할 때 그 적립된 금액으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사실 아파트에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입주민들이. 아, 내가 세입자 혹은 집주인인데 아파트 관리비가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자,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이지은 우리 피디님, 아이유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높으면 좋다. 관리비가 높으면 좋을까요? 예, 낮으면 좋겠죠. 예. 자, 제가 오늘은 이제 혼자 촬영하지만 저 뒤에서 우리 아이유 PD님께서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관리비가 상식적으로 높은 거보다는 낮다는 거가 굉장히 좋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딱 이제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온다라는 게 사실 이제 부동산에서 집을 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 선택의 아파트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어요. 관리비가 높은 아파트보다는 낮은 아파트에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크죠. 예, 하지만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면서 이 장기 수성 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면서 조금 인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관리비는 적정히 부과가 돼야 된다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높아도 좋지 않고 낮아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같이 적립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내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낼 때는 세입자들이 같이 관리비에 부과를 같이 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만, 나중에 다시 집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는 이 장기수선 충당금 부분은 받아서 가게 돼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이 부분이 참 이것도 중요해요. 잘 모르시는 세입자분들은 갈 때 그냥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언급을 해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도 있지만, 또 잘 모르는 또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납부했던 장기순 충당금에 대한 걸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몰라서 그냥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사 가고 나면 다시 집주인한테 뭐 달라 그랬을 때 굉장히 말씀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갈 때, 특히나 아파트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장충금 같은 거는 다시 얼마나 내가 냈었냐 그 부분에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받아서 가는 게 어떤 절차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주인들이 부담을 하는 거다. 예, 부담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이제 공용 부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들을 고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있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또 점검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품 같은 거를
많이 그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건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즉각 바로바로 관리를 해서 비용을 지출해서 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하게 되어 있느냐? 장기수선 충당 계획에 의해서 어떤 지출할 수 있는 금액들을 한 해에 얼마 정도씩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보수하거나 할 때도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무엇이 문제냐?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인식이 싸면 좋은 거라고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합리적이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일정 부분 올려서 정기적으로 올려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주대표 회의에서 관리비를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주민들께서는 관리비가 싼 게 좋으니까 관리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세워놨던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된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은 계획 같은 것들이 다양한 이제 변화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모른 척 놔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적립을 좀 높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면 예를 들어서 한 15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장기수선 충당금 그 계획을 수선 계획을 한 번도 인상을 안 한 거예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는 과거의 어떤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장충금의 어떤 적립되는 금액들이 상대적으로 과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관리비는 싸지만 그 아파트는 언젠가는 걷어야 될 돈들이 계속적으로 충당금이 적게 적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을 모르고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과소 계상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한 번에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가 연한이 한 30년 정도씩이라고 치면 특히나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새로 재개발이 되면 거기에서 나온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장충금을 상쇄하고도 어떤 남을 만한 어떤 그런 효과를 거둬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인구 감소 추세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제 수도권 외곽 특히나 이제 지방 이런 데들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제대로 계상이 안 돼 있으면 추후에 낡은 아파트를 싼 값에 구매를 하고 와서 이게 관리비도 싸네 하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어느 시점에서 엘리베이터를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이 그만큼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보통 한 엘리베이터를 하나 정도 교체를 하려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700세대 기준으로 한 18대가 들어간다고 치면 그것만 해도 한 9억 원 정도가 그쵸? 5천만 원씩 치면은 9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충금은 한 3억이나 4억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 당장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 그래도 한 절반은 들어가겠죠. 그러면 부족한 그런 금액들을 현재 입주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다 나눠서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현재의 문제점들을 애써 모른 척 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묵과하는, 그냥 모른 척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소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잠시지만 또 아파트의 어떤 그 입주민들의 권리를 받아서 입주자대표 회의를 운영을 하는 이 입주자대표 회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장기수선 충당금 계획을 잘 세우고 그거 비용을 조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합의를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있는 아파트도 있으면서 두 번의 장기수선 충당금 계획 조정을 했는데 3년마다 바꾸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해에 갔을 때 한번 감사로서
지적을 해서 한번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아파트의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고 아파트의 어떤 그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한 뭐 몇 번 정도 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가장 큰 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관리비에 대한 인식입니다. 관리비가 높으면 높은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낮다면 이게 왜 낮지? 또 낮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관리비의 부과 내역이 높다고 안 좋다 그러고 낮다고 좋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그 장기적인 문제를 그냥 안고서 저기 아파트가 운영이 되는 그런 그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아파트 장기손 충당금이 왜 제대로 계상돼야 되는지,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가 낮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점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장기손 충당금 계획의 충당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그 입주민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 그리고 잘 운영되는 아주 건전한, 재정이 건전한 아파트를 만드는데 한번 같이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